아, 김치 냄새. 너네 나라로 돌아가던지 아님 내가 결혼해줘? 펜실베이니아 대학교 화학과 강의실에서 올리비아 패터슨 교수가 한국인 대학원생 이승연을 향해 내뱉은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조용했던 그 학생이 천천히 일어서더니 칠판 앞으로 걸어갔죠. 그리고는 복잡한 분자 구조식을 그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올리비아 교수의 연구 가설을 완전히 뒤엎는 이론이었어요. 강의실은 정적에 휩싸였고 올리비아 교수는 당황한 표정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런 걸 너가 어떻게 아는 거야? 저 멀리 미국 명문대에 전설로 남은 한국 학생의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을 눌러주세요. 2007년 9월 펜실베이니아 대학교 기숙사 B동 3층에서 새벽 5시 반 알람이 울렸습니다. 24살 이승연은 침대에서 몸을 일으키며 작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룸메이트인 미국 학부생 제이크는 여전히 코를 골며 자고 있었죠. 이승연은 조용히 세면대로 가서 찬물로 얼굴을 씻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이 조금은 초라해 보였어요. 서울대학교 화학과를 수석으로 졸업했지만 여기서는 그냥 영어 못하는 아시아 학생 중 하나였거든요. 간단히 세수를 마친 이승연은 작은 전기포트에 물을 끓였습니다. 컵라면 하나가 그의 아침 식사 전부였어요. 월 1200달러의 조교 장학금으로 생활하기에는 모든 것이 빠듯했거든요. 라면을 끓이는 동안 그는 영어 단어장을 펼쳤습니다. 발음 기호를 따라가며 조용히 중얼거렸죠. 결정화, 중합화, 연력학, 화학 전문 용어들이었지만 여전히 원어민들 앞에서 발표할 때면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컵라면을 후루룩 먹으며 이승연은 오늘 있을 올리비아 교수의 유기화학 수업을 떠올렸습니다. 지난주에도 그녀는 이승연에게만 유독 까다로웠어요. 다른 학생들에게는 좋은 지적이라고 격려해주면서도 이승연에게는 이해했나요를 반복해서 물어봤거든요. 마치 그가 수업을 따라오지 못한다고 전제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이승연은 참았습니다. 어머니의 희귀병 치료를 위해서라도 박사학위는 꼭 따야 했거든요. 8시 반 이승연은 가방을 메고 기숙사를 나섰습니다. 가방 안에는 김치볶음밥이 들어있는 도시락이 있었어요. 아침에 미리 만들어둔 것이었죠. 김치 냄새가 날까봐 뚜껑을 3번이나 확인했습니다. 캠퍼스를 걸으며 그는 다른 학생들의 여유로운 모습을 부러워했어요. 스타벅스 커피를 들고 수다 떠는 그들과 달리 이승연은 항상 혼자였거든요. 화학과 건물에 도착한 이승연은 강의실로 향했습니다. 이미 몇몇 학생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어요. 브래드 존슨도 그 중 하나였죠. 텍사스 출신인 그는 올리비아 교수가 특별히 아끼는 학생이었습니다. 이승연이 들어서자 브래드가 손을 흔들며 인사했어요. 안녕, 이승연. 어떻게 지내라고 영어로 말했습니다. 겉으로는 친근해 보였지만 이승연은 그의 시선 속에 있는 미묘한 거리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9시 정각 올리비아 패터슨 교수가 강의실에 들어왔습니다. 28살의 그녀는 하버드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바로 이곳에 교수로 임용된 엘리트였어요. 보스턴 상류층 출신인 그녀는 항상 완벽한 정장 차림에 자신감 넘치는 표정을 지고 있었죠. 좋은 아침이라고 영어로 인사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밝았지만 이승연을 바라볼 때만큼은 미묘하게 달라졌습니다. 오늘은 유기 반도체 소재에 대해 배워보겠습니다. 올리비아 교수가 칠판에 분자 구조를 그려가며 설명을 시작했어요. 이 분야는 앞으로 디스플레이 산업에 혁명을 가져올 것입니다. 이승연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이 분야야말로 그가 학부 시절부터 깊이 연구해온 영역이었거든요. 하지만 그는 조용히 앉아서 듣기만 했어요.
수업이 진행되면서 올리비아 교수는 학생들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분자 구조에서 전자의 이동 경로는 어떻게 될까요? 브래드가 손을 들었고 그의 답변에 교수는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훌륭해, 브래드라고 영어로 칭찬했습니다. 그때 이승연도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습니다. 올리비아 교수가 그를 보더니 약간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죠. 이승연 씨 말해보세요. 제 생각에는 이승연이 말을 시작하자마자 올리비아 교수가 끼어들었어요. 좀 더 천천히 그리고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이승연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그의 발음이 완벽하지 않다는 걸 모든 학생들 앞에서 지적당한 거였어요. 아, 네, 교수님. 이 분자에서는 파이 전자들이 델로컬라이제이션을 통해 이승연이 계속 설명했지만 올리비아 교수는 중간중간 이해했나요를 반복했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학생들이 하나둘 나가는 동안 이승연은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묵직했어요. 분명히 자신의 답변은 정확했는데도 왜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복도에서 브래드가 다가와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신경 쓰지 마, 이승연. 패터슨 교수는 원래 엄격해. 하지만 이승연은 알고 있었어요. 그녀가 자신에게만 유독 까다롭다는 걸 말이죠. 점심시간, 이승연은 도서관 구석진 자리에서 혼자 김치볶음밥을 먹었습니다. 다른 학생들은 학식당에서 함께 식사를 하고 있었지만 그는 한국 음식 냄새 때문에 눈치를 보게 되더라고요. 도시락을 열자 김치의 시큼한 냄새가 퍼졌어요. 그때 뒤에서 누군가가 킬킬거리며 웃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와, 뭔 냄새야? 진짜 독특하네. 이승연은 재빨리 도시락 뚜껑을 덮었어요. 오후 2시, 이승연은 연구실 배정을 위한 상담을 받기 위해 올리비아 교수의 연구실을 찾았습니다. 문을 두드리자 안에서 들어오세요라는 목소리가 들렸어요. 연구실은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벽에는 올리비아 교수의 학위 증서와 상장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앉으세요, 이승연 씨. 올리비아 교수가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연구실 배정 관련해서 상담 받으러 왔습니다. 이승연이 말하자 올리비아 교수는 서류를 뒤적이더니 고개를 저었어요. 안타깝게도 우리 연구실은 이미 정원이 찼어요. 하지만 이승연은 알고 있었습니다. 아직 2자리가 남아있다는 걸 말이죠. 그럼 혹시 다른 기회가? 이승연 씨는 아직 영어 실력이 부족해서 우리 연구에 차질이 생길 수 있거든요. 더 기초적인 연구실에서 시작하시는 게 어떨까요? 그 말을 들은 이승연의 가슴에 뭔가 꽉 막힌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자신이 서울대 화학과 수석 졸업생이라는 걸 말하고 싶었지만 그랬다가 오만하게 보일까봐 참았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냥 그렇게 말하고 연구실을 나왔죠. 복도를 걸으며 이승연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언젠가는 자신의 실력을 증명할 기회가 올 거라고 그때까지만 참자고 다짐했어요. 저녁 8시, 이승연은 도서관에서 혼자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최신 유기화학 논문들을 읽으며 메모를 해나갔어요. 그의 노트에는 빼곡한 화학식과 이론들이 적혀 있었죠. 이때 정민호 선배가 다가왔습니다. 박사과정 5년 차인 그는 이승연에게 유일한 한국인 선배였어요. 아직도 공부해? 너무 무리하지 마. 괜찮습니다, 선배. 이승연이 대답했지만 정민호 선배는 의자에 앉으며 진지한 표정을 지었어요. 너도 패터슨 교수 때문에 힘들지? 나도 처음엔 그랬어. 하지만 여기서는 참는 게 상책이야. 괜히 문제 일으키면 비자 문제까지 생길 수 있거든. 이승연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구석으로는 이런 상황이 언제까지 계속될지 답답했어요. 밤 11시 기숙사로 돌아온 이승연은 어머니께 화상 통화를 걸었습니다. 화면 속 어머니는 많이 야위어 보였어요. 승연아, 공부는 잘 되고 있니? 네, 엄마. 잘 되고 있어요. 이승연은 애써 밝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어머니의 병 때문에 이곳까지 온 건데 힘들다고 말할 수는 없었거든요. 몸조리 잘하시고 치료 열심히 받으세요. 통화를 끊고 나서 이승연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캠퍼스의 가로등들이 외로워 보였죠. 다음 날 아침 같은 루틴이 반복되었습니다. 새벽 5시 반 기상, 컵라면 아침 식사, 영어 단어 암기. 하지만 이승연의 마음가짐은 조금 달랐어요. 어젯밤 어머니와의 통화 이후 더욱 확고한 다짐이 생겼거든요. 어떤 차별이나 무시를 당하더라도 반드시 성공해서 어머니를 치료해드리겠다는 결심 말이에요. 그는 가방을 메고 기숙사를 나서며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참자, 조금만 더 참자. 하지만 운명은 그에게 더 큰 시련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9월 둘째 주 월요일, 이승연은 평소보다 일찍 연구동에 도착했습니다. 오늘은 연구실 배정이 최종 발표되는 날이었거든요. 복도에는 이미 여러 학생들이 모여서 수군거리고 있었어요. 브래드를 비롯한 미국 학생들은 여유로운 표정이었지만 이승연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올리비아 교수가 마음을 바꿔서 자신에게도 기회를 줄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품고 있었거든요. 십시 정각 게시판에 연구실 배정 명단이 붙었습니다. 학생들이 우르르 몰려들었고 이승연도 뒤에서 목을 빼고 확인했어요. 올리비아 교수 연구실 명단을 찾아 훑어봤지만 그의 이름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대신 브래드 존슨과 다른 미국 학생 2명의 이름만 적혀 있었어요. 이승연의 가슴에 차가운 돌덩어리가 떨어지는 것 같았죠.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이승연의 이름은 지하 실험실의 기초 분석팀에 배정되어 있었어요. 그곳은 주로 1학년 학부생들이나 실험 보조원들이 가는 곳이었죠. 박사과정 학생이 배정받을 곳이 아니었습니다. 이승연은 명단을 2번, 3번 확인했지만 틀림없었어요. 옆에 있던 브래드가 그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이승연, 괜찮아? 뭔가 실수가 있었나 보네. 하지만 이승연은 알고 있었어요. 이건 실수가 아니라는 걸 말이죠. 올리비아 교수가 의도적으로 자신을 제외시킨 것이었습니다. 주변 학생들의 동정 어린 시선이 더욱 견디기 어려웠어요. 그는 아무렇지 않은 척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어디서든 열심히 할게. 하지만 속으로는 분노와 좌절감이 끓어오르고 있었거든요. 지하 실험실로 내려가는 계단을 걸으며 이승연은 자신이 왜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학부 성적도 최상이었고 화학 지식도 누구 못지 않았는데 말이에요. 하지만 여기서는 그 모든 것보다 영어 실력과 출신 배경이 더 중요한 것 같았어요. 지하 실험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낡은 기계들과 먼지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이곳이 앞으로 몇 달간 그의 일터가 될 곳이었어요. 실험실에는 이미 몇 명의 학생들이 와 있었습니다. 대부분이 동남아시아나 동유럽 출신 학생들이었어요. 이승현과 비슷하게 어떤 이유로든 주요 연구실에서 밀려난 사람들이었죠. 그들의 표정에서도 비슷한 체념과 분노가 느껴졌어요. 담당 조교가 와서 업무를 설명했습니다. 기본적인 분석 업무, 시약 관리, 실험 기구 정리 등이 주 업무였어요. 창의적인 연구와는 거리가 먼 단순 반복 작업들이었죠. 점심시간이 되자 이승현은 혼자 캠퍼스 구석진 벤치에 앉아 김치볶음밥을 꺼냈습니다. 학식당에 가기에는 마음이 너무 무거웠어요.
도시락을 열자 김치의 매운 냄새가 바람에 날렸고 지나가던 미국 학생들이 코를 찌푸리는 게 보였어요. 그중 한 명이 친구에게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냄새 진짜 역겨워. 왜 저런 걸 가져와서 먹는지 모르겠어. 이승연은 급하게 도시락을 덮고 벤치에서 일어났어요. 오후 수업 시간 올리비아 교수의 고급 유기화학 강의가 있었습니다. 이승연은 뒷자리에 조용히 앉아 있었지만 올리비아 교수의 시선이 자꾸 그에게 머물렀어요. 마치 자신이 한 일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더 확실히 선을 긋고 싶어 하는 것 같기도 했죠. 수업 중간에 교수가 질문을 던졌습니다. 벤젠 고리의 공명 구조에 대해 설명할 수 있는 사람? 브래드가 손을 들었지만 그의 대답은 명확하지 않았어요. 교수는 다른 학생들을 둘러봤지만 아무도 손을 들지 않았습니다. 이승연은 잠깐 망설였어요. 자신은 이 주제에 대해 정확히 알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아침에 당한 일 때문에 선뜻 나서기가 어려웠죠. 결국 올리비아 교수가 직접 설명을 시작했는데 그 과정에서 작은 오류를 범했어요. 이승연은 그걸 알아챘지만 지적할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학생들이 나가는 동안 올리비아 교수가 이승연을 불렀어요. 이승연 씨, 잠깐 남아 있으시겠어요? 다른 학생들이 모두 나간 후 강의실에는 둘만 남게 되었습니다. 올리비아 교수는 잠시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어요. 오늘 연구실 배정에 대해 실망스러우셨을 거예요. 하지만 이건 당신을 위한 것이기도 해요. 기초를 더 단단히 다지시면 나중에 더 좋은 기회가 올 거거든요. 이승연은 그 말을 들으며 속이 뒤틀렸습니다. 자신이 기초가 부족하다고 서울대 화학과에서 4년 동안 최상위 성적을 유지했는데 말이에요. 하지만 그는 참았습니다. 네, 교수님. 열심히 하겠습니다. 올리비아 교수는 뭔가 더 말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았지만 결국 그냥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수고하세요. 이승연은 가방을 들고 강의실을 나왔지만 복도를 걸으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저녁 7시 이승연은 정민호 선배와 약속된 한식당에서 만났습니다. 캠퍼스에서 버스로 30분 거리에 있는 작은 한식당이었어요. 선배는 이승연의 표정만 봐도 무슨 일이 있었는지 눈치챈 것 같았죠. 연구실 배정 결과 들었어. 많이 실망스럽지? 정민호 선배가 된장찌개를 먹으며 말했습니다. 나도 1년차 때 비슷한 경험했거든. 이승연은 숟가락을 놓고 한숨을 내쉬었어요. 선배, 이게 정말 정상인가요? 제가 뭘 잘못했길래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정민호 선배는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잘못한 건 없어. 하지만 여기는 한국이 아니야. 아무리 실력이 좋아도 그들이 인정해주지 않으면 소용없어. 특히 패터슨 교수 같은 사람은 더욱 그래. 그녀는 아시아 학생들을 기본적으로 못 믿어해.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승연이 물었지만 정민호 선배의 대답은 예상했던 것과 같았어요. 참아야 해. 시간이 지나고 실력을 조금씩 보여주면 언젠가는 인정받을 거야. 하지만 섣불리 대들면 오히려 더 안 좋아질 수 있어. 비자 문제도 있고 말이야. 이승연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구석으로는 이런 식으로만 살아야 하나 싶어 답답했어요. 식사를 마치고 기숙사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이승연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어머니의 희귀병 치료를 위해 미국으로 온 거였는데 이런 식으로 시간을 보내도 될까 싶었어요. 하지만 다른 방법이 있나 싶기도 했죠. 그때 휴대폰에 어머니로부터 문자가 왔어요. 승연아, 오늘 검사 결과 나왔는데 별로 좋지 않다고 하네. 하지만 걱정하지 마. 내가 열심히 공부하는 게 엄마한테는 가장 큰 힘이야.
그 문자를 본 순간 이승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어머니는 병으로 고생하고 계시는데 자신은 여기서 차별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다니 너무나 한심하게 느껴졌어요. 그는 문자에 답장했습니다. 엄마, 걱정 마세요. 제가 꼭 성공해서 최고의 치료받게 해드릴게요. 하지만 그 다짐과 현실 사이의 간극은 너무나 컸어요. 다음 날 지하 실험실에서의 첫 업무가 시작되었습니다. 담당 조교는 이승연에게 시약 정리와 실험 기구 세척을 맡겼어요. 박사과정 학생이 할 일이라고 보기 어려운 단순 업무들이었죠. 다른 학생들은 위층에서 최첨단 장비로 실험하고 있는데 이승연은 지하에서 시험관을 닦고 있었어요. 점심시간에 화장실에 가는 길에 우연히 올리비아 교수 연구실 앞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연구실 문이 열려 있었고 안에서 올리비아 교수와 브래드가 즐겁게 대화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브래드, 내 아이디어 정말 흥미로워. 이걸 논문으로 발표하면 큰 주목받을 것 같아. 올리비아 교수의 격려하는 목소리였습니다. 이승연은 발걸음을 멈추고 잠시 그 대화를 들었어요. 브래드가 제시한 아이디어는 사실 그리 새로운 것이 아니었거든요. 이승연이 학부 시절에 이미 연구한 내용과 비슷했죠. 하지만 올리비아 교수는 브래드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감탄하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어요. 정말 창의적인 접근이야. 하버드 출신답게 사고가 체계적이네. 이승연은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자신이라면 더 깊이 있고 정확한 분석을 제시할 수 있을 텐데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았거든요. 그는 조용히 그 자리를 떠났지만 마음속에 쓴맛이 남았어요. 오후 늦게 이승연은 도서관에서 혼자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최신 화학 저널들을 읽으며 메모를 해나갔어요. 그러다 문득 올리비아 교수의 최근 논문을 발견했습니다. 제목을 보니 유기 반도체 분야의 새로운 합성법에 관한 내용이었어요. 이승연은 호기심에 논문을 읽기 시작했는데 읽어갈수록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논문의 핵심 아이디어에 명백한 오류가 있었거든요. 분자 구조의 안정성 계산에서 중요한 변수를 빼먹은 것 같았어요. 이승연은 자신의 계산을 다시 한번 확인해 봤지만 틀림없었습니다. 이 방법대로라면 합성 과정에서 원하지 않는 부산물이 대량 생성될 거예요. 그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걸 지적해야 할까? 아니면 그냥 넘어가야 할까? 만약 지적한다면 올리비아 교수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예상할 수 없었어요. 결국 이승연은 용기를 내어 올리비아 교수에게 이메일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정중한 어조로 논문을 읽고 느낀 의문점을 정리해서 보냈어요. 교수님의 최근 논문을 흥미롭게 읽었습니다. 다만 합성 과정에서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이메일을 보내고 나서 이승연은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혹시 자신이 틀린 건 아닐까, 아니면 교수를 모독하는 건 아닐까 하는 걱정이 들었거든요. 다음 날 오전 이승연에게 올리비아 교수로부터 답장이 왔습니다. 하지만 그 내용은 예상과 달랐어요. 이승연 씨, 논문에 대한 의견 감사합니다. 하지만 학생 신분에서 교수의 연구에 대해 성급한 판단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더 많은 공부가 필요할 것 같네요. 차가우면서도 비꼬는 듯한 톤이었어요. 이승연은 그 이메일을 읽으며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점심시간 학식당에서 브래드와 다른 학생들이 이승연에 대해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이승연 그의 패터슨 교수한테 논문 지적했다면서? 진짜 오버하는 것 같아. 한국에서는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여기서는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데. 다른 학생이 맞장구 쳤어요. 맞아, 좀 겸손해야 하는 거 아닌가?
이승연은 그 대화를 듣고 급하게 자리를 떠났지만 온몸에 힘이 빠졌어요. 저녁 늦게 기숙사 방에서 이승연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늘 하루도 너무나 길고 힘들었어요. 자신이 옳다고 생각해서 한 일인데 오히려 더 큰 오해와 비난만 받았죠. 과연 자신이 이곳에서 성공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어요. 그때 룸메이트 제이크가 들어와서 말했습니다. 이승연 요즘 힘들어 보이네. 괜찮아? 이승연은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어요. 응, 괜찮아. 적응하는 중이야. 하지만 속마음은 전혀 괜찮지 않았습니다. 차별과 무시, 오해가 계속 쌓여가고 있었어요. 이승연은 어머니께 안부 문자를 보내며 다짐했습니다. 조금 더 참아보자. 언젠가는 자신의 진짜 실력을 보여줄 기회가 올 거라고. 하지만 그 기회가 언제 올지, 그리고 그때까지 자신이 버틸 수 있을지는 확신할 수 없었어요. 그렇게 9월 둘째 주가 지나갔고 더 큰 시련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10월 첫째 주 화요일 화학과 게시판 앞에 학생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전미대학원생 화학 컨퍼런스 발표자 선발 공고가 붙었거든요. 이승연도 호기심에 게시판 앞으로 다가갔어요. 매년 각 대학에서 최고의 대학원생 한 명씩만 선발해서 보내는 권위 있는 학술대회였습니다. 발표자로 선정되면 장학금은 물론이고 졸업 후 취업에도 엄청난 도움이 되는 기회였어요. 브래드가 신이 나서 말했습니다. 이번 기회 놓칠 수 없어. 패터슨 교수님이 나를 밀어주신다고 하셨거든. 다른 미국 학생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동조했어요. 당연히 브래드가 선발될 거라고 생각하는 분위기였죠. 이승연은 그 공고문을 자세히 읽어봤습니다. 신청 마감일은 2주 후였고 연구 제안서와 함께 기존 연구 성과를 제출하면 된다고 되어 있었어요. 그날 저녁 이승연은 기숙사 방에서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과연 자신이 신청해도 될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올리비아 교수는 분명히 브래드를 추천할 것이고 자신은 지하 실험실에서 단순 업무만 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으로는 도전해보고 싶었어요. 어머니의 병세가 악화되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후로 더욱 간절해졌거든요. 다음 날 이승연은 용기를 내어 챔버스 학과장을 찾아갔습니다. 52세의 챔버스 교수는 학과에서 가장 공정하다고 소문난 사람이었어요. 그의 연구실 문을 두드리자 안에서 들어오라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챔버스 교수는 이승연을 보더니 의자를 가리키며 앉으라고 했어요. 무슨 일로 왔나? 친근한 목소리였습니다. 전미 컨퍼런스 발표 신청에 대해 문의드리러 왔습니다. 이승연이 말하자 챔버스 교수의 눈썹이 살짝 올라갔어요. 오, 그래. 그런데 자네는 현재 패터슨 교수 연구실이 아니라 기초 분석팀에 있지 않나? 이승연은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지만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연구하고 있는 주제가 있어서요. 챔버스 교수는 관심 있다는 표정으로 몸을 앞으로 기울였어요. 어떤 주제인가? 이승연은 한 달 동안 혼자 준비해온 연구 아이디어를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유기 반도체 소재의 전자 전달 효율을 높이는 새로운 분자 설계에 관한 내용이었어요. 말을 하면 할수록 챔버스 교수의 표정이 진지해졌죠. 15분간의 설명이 끝나자 챔버스 교수가 말했습니다. 흥미로운 접근법이군. 기존 연구와는 완전히 다른 관점이야. 그런데 이걸 혼자 준비했다고? 챔버스 교수가 놀라며 물었어요. 이승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지난 한 달 동안 도서관에서 관련 논문들을 읽으며 정리했습니다. 챔버스 교수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입을 열었어요. 자네,
학부 때 어떤 연구를 했나? 이승현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서울대에서 유기화학 관련 프로젝트를 몇 개 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해보게. 챔버스 교수의 눈빛이 더욱 예리해졌어요. 이승현은 더 이상 숨길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학부 4학년 때 도체성 고분자에 관한 연구로 국제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했습니다. 일저자였어요. 그 순간 챔버스 교수의 눈이 크게 떠졌습니다. 학부생이 일저자 논문을? 어느 저널인가? 이승현이 저널명을 말하자 챔버스 교수가 깜짝 놀랐어요. 그건 상당히 권위 있는 저널 아닌가? 잠깐만, 그럼 자네는 왜 지금 기초 분석팀에 있는 거지? 챔버스 교수가 의아해하며 물었습니다. 이승현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패터슨 교수님께서 제 영어 실력이 부족하다고 하셔서. 챔버스 교수는 고개를 저으며 혀를 찼어요. 그건 말이 안 되는군. 자네의 영어는 충분히 학술적 토론이 가능한 수준이야. 뭔가 오해가 있었던 것 같은데. 챔버스 교수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말했습니다. 좋아, 컨퍼런스 신청서를 제출해보게. 하지만 공정한 심사를 위해서는 패터슨 교수도 참여해야 해. 학과 규정상 지도교수의 추천서가 필요하거든. 이승현의 얼굴이 어두워졌어요. 올리비아 교수가 자신을 추천해 줄 리 없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챔버스 교수가 그의 표정을 보고 말했습니다. 걱정하지 마. 내가 직접 얘기해 볼게. 그날 오후 올리비아 교수 연구실에서는 긴급 회의가 열렸습니다. 챔버스 학과장이 직접 찾아와서 이승현의 컨퍼런스 신청에 대해 얘기했거든요. 올리비아 교수는 당황한 표정을 숨기지 못했어요. 챔버스 교수, 그 학생은 아직 연구 경험이 부족해요. 브래드가 훨씬 더 적합한 후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챔버스 교수의 생각은 달랐어요. 이승현의 제안서를 직접 들어봤는데 상당히 혁신적이더군. 공정한 경쟁을 하는 게 맞지 않겠나? 올리비아 교수는 내심 당황했지만 겉으로는 침착한 척했습니다. 물론 공정해야죠. 그럼 둘 다 신청서를 제출하게 하고 외부 심사위원들이 판단하도록 하면 어떨까요? 챔버스 교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은 생각이야. 그럼 다음 주까지 제안서를 받아서 심사하자고. 올리비아 교수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지만 속으로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그날 밤 이승현은 밤새워 제안서를 작성했습니다. 지난 한 달간 준비한 모든 아이디어와 이론적 배경을 정리해 나갔어요. 새로운 분자 구조 설계, 합성 경로, 예상되는 성능 개선까지 상세하게 기술했습니다. 새벽 4시까지 작업하고 나니 20페이지 분량의 완성도 높은 제안서가 나왔어요. 이승현은 뿌듯한 마음으로 잠시 눈을 붙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브래드도 제안서 작성에 한창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접근법은 달랐어요. 올리비아 교수의 기존 연구를 확장하는 형태의 안전한 주제를 택했거든요. 올리비아 교수는 브래드에게 조언했습니다. 너무 모험적으로 가지 말고 실현 가능성을 강조하는 게 좋겠어. 심사위원들은 검증된 방법론을 선호하거든. 브래드는 고개를 끄덕이며 교수의 조언을 받아들였어요. 제출 마감일 하루 전 이승현은 최종 검토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득 자신의 제안서에 작은 오타를 발견했어요. 급하게 수정하려고 컴퓨터실로 갔는데 프린터가 고장 나 있었습니다. 다른 곳을 찾아가야 했지만 시간이 부족했어요. 결국 그 작은 오타를 그대로 두고 제출할 수밖에 없었죠. 이승현은 불안한 마음으로 제안서를 제출했습니다. 심사가 시작된 지 일주일 후 예비 결과가 나왔습니다. 놀랍게도 이승현의 제안서가 높은 점수를 받았어요. 외부 심사위원들이 그의 아이디어를 혁신적이라고 평가한 것이었죠.
반면 브래드의 제안서는 무난하지만 새로움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올리비아 교수는 이 결과를 보고 크게 당황했어요. 챔버스 교수가 올리비아 교수를 찾아와 말했습니다. 예상 외의 결과네요. 이승연 학생의 아이디어가 상당한 주목을 받고 있어요. 한 심사위원은 이런 접근법을 본 적이 없다고 하더군요. 올리비아 교수는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렇군요. 하지만 아직 최종 심사가 남아있잖아요. 실제 발표에서는 또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고요. 그날 저녁 정민호 선배가 이승연에게 소식을 전했습니다. 야, 내 제안서 소식 들었어. 대단하던데? 챔버스 교수님이 다른 교수들한테 자랑하고 다니신다더라. 이승연은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어요. 정말요? 정민호 선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근데 조심해. 패터슨 교수가 기분이 안 좋다는 소문이 있어. 브래드를 밀어줬는데 결과가 이상하게 나왔거든. 다음 날 이승연은 복도에서 올리비아 교수와 마주쳤습니다. 그녀는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이승연 씨, 제안서 잘 봤어요. 하지만 아직 실제 발표가 남아있다는 걸 잊지 마세요. 이론은 좋지만 실제로 구현할 수 있느냐가 문제거든요. 이승연은 그 말에서 위협적인 느낌을 받았어요. 네,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습니다. 최종 발표까지는 2주가 남아 있었습니다. 이승연은 매일 밤 발표 준비에 매달렸어요. 파워포인트 슬라이드를 만들고 예상 질문에 대한 답변을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실험 데이터가 부족했거든요. 지하 실험실에서는 그런 고급 실험을 할 수 없었으니까요. 이승연은 이론적 계산과 시뮬레이션으로 보완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브래드는 올리비아 교수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고 있었어요. 최신 실험 데이터는 물론이고 발표 기법까지 개인 지도를 받았습니다. 올리비아 교수는 브래드에게 말했어요. 이승연의 아이디어는 너무 이상적이야. 현실성 부족을 지적하면 돼. 반면 내 연구는 검증된 방법론을 기반으로 하니까 더 신뢰할 만하다고 강조해. 브래드는 자신감을 되찾았습니다. 발표 일주일 전 이승연에게 예상치 못한 일이 생겼습니다. 실험실 장비가 갑자기 고장났다는 통보를 받은 거예요. 마지막 검증 실험을 하려고 했는데 기회를 놓치게 된 것이었죠. 담당 조교는 미안하다며 말했습니다. 부품 주문해야 해서 다음 주까지는 쓸 수 없을 것 같아. 이승연은 답답했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그날 밤 이승연은 기숙사 방에서 혼자 고민에 빠졌습니다. 실험 데이터 없이 발표하기에는 너무 부족해 보였거든요. 그때 룸메이트 제이크가 들어와서 물었어요. 왜 그렇게 심각해? 이승연은 자신의 상황을 간단히 설명했습니다. 제이크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힘들겠지만 포기하지 마. 넌 분명히 할 수 있어. 그 말이 이승연에게 작은 용기를 주었습니다. 마침내 발표 당일이 다가왔습니다. 이승연은 새벽부터 일어나 발표 연습을 했어요. 거울 앞에서 몇 번이고 반복했지만 여전히 떨렸습니다. 오늘 이 발표가 자신의 운명을 바꿀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는 어머니를 생각하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꼭 성공해야 한다고, 이번이 기회라고. 하지만 올리비아 교수가 어떤 방해를 할지 알 수 없어 불안했어요. 과연 공정한 심사가 이루어질까요? 발표 당일 아침, 이승연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오늘은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중요한 날이었거든요. 샤워를 하고 정장을 차려입은 후 거울 앞에 서서 마지막 점검을 했어요. 얼굴은 창백했지만 눈빛만은 또렷했습니다. 어머니를 위해서, 그리고 자신의 꿈을 위해서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고 다짐했어요. 오전 9시 화학과 대강의실은
이미 많은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학과 교수들은 물론이고 다른 대학에서 온 외부 심사위원들도 앞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이승연은 뒷자리에 조용히 앉아 발표 순서를 기다렸습니다. 브래드가 먼저 발표하고 그 다음이 자신의 차례였거든요. 브래드는 여유 있는 표정으로 올리비아 교수와 마지막 점검을 하고 있었어요. 십시정각 브래드의 발표가 시작되었습니다. 그의 연구 주제는 기존 유기 반도체 소재의 성능을 10% 개선하는 방법이었어요. 안전하고 검증된 접근법이었죠. 브래드는 유창한 영어로 자신만만하게 발표했습니다. 파워포인트 슬라이드도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실험 데이터도 충분했어요. 올리비아 교수가 제공한 최신 장비로 얻은 결과들이었죠. 발표가 끝나자 심사위원들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브래드는 준비된 답변으로 무난하게 넘겼어요. 올리비아 교수도 중간중간 보충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30분간의 발표와 질의응답이 끝나자 청중들이 박수를 쳤어요. 브래드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이승연의 차례였어요. 이승연이 단상에 올라서자 강의실 분위기가 미묘하게 달라졌습니다. 몇몇 학생들이 수군거렸어요. 지하 실험실에 있는 그 한국 학생 아냐? 진짜 발표할 실력이 될까? 이승연은 그런 시선들을 느끼며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손이 약간 떨렸지만 목소리만은 또렷하게 유지했어요. 안녕하세요, 이승연입니다. 오늘 제가 발표할 주제는 혁신적인 분자 설계를 통한 유기 반도체의 전자 전달 효율 극대화입니다. 첫 번째 슬라이드가 나타나자 청중들의 표정이 바뀌었어요. 기존 연구들과는 완전히 다른 접근법이었거든요. 이승연은 차근차근 설명해 나갔습니다. 현재 유기 반도체 소재들이 갖고 있는 근본적 한계점들, 그리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분자 구조의 아이디어까지. 말을 할수록 청중들이 집중하기 시작했어요. 특히 외부에서 온 심사위원들의 눈빛이 달라졌죠. 하지만 발표 10분 후 올리비아 교수가 손을 들었습니다. 잠깐, 이승연 씨. 이론적으로는 흥미롭지만 실제 구현 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듭니다. 실험 데이터는 어디 있나요? 이승연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바로 이것이 그의 약점이었거든요. 실험 장비를 사용할 수 없어서 이론적 계산에만 의존해야 했던 것 말이에요. 현재 실험 진행 중이며 이론적 계산으로는 이미 검증했습니다. 이승연이 대답했지만 올리비아 교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이론과 실제는 다르죠. 특히 이렇게 복잡한 분자 구조에서는 예상치 못한 변수들이 많이 생길 수 있어요. 학생이 간과한 부분들이 있을 수 있고요. 그 말에 몇몇 청중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승연은 잠시 당황했지만 곧 정신을 차렸어요. 교수님 말씀이 맞습니다. 하지만 제가 제안하는 분자 구조는 기존 이론의 한계를 뛰어넘는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말을 하며 이승연은 칠판으로 걸어갔습니다. 복잡한 화학 구조식을 그려가며 자세한 설명을 시작했어요. 이 부분에서 전자밀도 분포가 달라지면서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승연이 칠판에 그리는 화학식들이 너무나 정교하고 체계적이었어요. 마치 교과서에 나올 법한 수준이었죠. 더 놀라운 건 그가 중간에 한 번도 멈추지 않고 연속으로 그려나간다는 것이었습니다. 마치 머릿속의 모든 구조식이 완벽하게 정리되어 있는 것 같았어요. 청중들이 하나둘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한 외부 심사위원이 손을 들었어요. 그 분자 구조에서 벤젠 고리의 비틀림 각도는 몇 도로 계산되나요? 상당히 전문적인 질문이었습니다. 이승연은 잠시도 망설이지 않고 대답했어요. 27.3도입니다.
이는 양자역학적 계산을 통해 도출한 최적화된 값이죠. 그 정확한 답변에 심사위원의 눈썹이 올라갔어요. 또 다른 심사위원이 질문을 이어갔습니다. 그럼 이 구조에서 HOMO-LUMO 갭은 어떻게 되나요? 이것도 고도로 전문적인 내용이었어요. 이승현은 침착하게 답했습니다. 약 2.1 전자볼트로 계산됩니다. 기존 소재보다 0.3 전자볼트 낮아져서 전자 전달 효율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심사위원들이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어요. 올리비아 교수는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이승현의 답변이 예상보다 훨씬 전문적이었거든요. 그녀는 다시 공격적으로 나갔어요. 하지만 그런 계산들이 정확하다고 어떻게 보장할 수 있나요? 검증되지 않은 이론일 뿐이죠. 이승현은 그 말을 듣고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는 조용히 대답했어요. 교수님, 제가 사용한 계산 방법은 2005년 네이처 케미스트리에 발표된 검증된 방법론입니다. 그 순간 강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네이처 케미스트리는 화학 분야 최고 권위 저널 중 하나였거든요. 이승현이 그런 고급 논문을 인용한다는 것 자체가 놀라웠죠. 더욱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제가 학부 시절에 이와 유사한 연구를 진행해서 관련 논문을 발표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승현이 조용히 덧붙였어요. 어떤 논문인가요? 챔버스 학과장이 관심 있게 물었습니다. 이승현은 잠시 망설였지만 이제 더 이상 숨길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도체성 고분자의 전자 전달 메커니즘에 관한 연구였습니다. 저널 오브 머터리얼즈 케미스트리의 일저자로 게재되었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 강의실에 웅성거림이 일었어요. 올리비아 교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저널 오브 머터리얼즈 케미스트리는 그녀도 잘 아는 권위 있는 학술지였거든요. 그런 곳에 학부생이 일저자로 논문을 낸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었어요. 브래드도 놀란 표정으로 이승현을 바라봤습니다. 평소에 조용했던 그 한국 학생이 이런 실력자였다니 믿기지 않았거든요. 한 심사위원이 흥미롭다는 표정으로 질문했어요. 그럼 오늘 발표한 내용도 그 연구의 연장선인가요? 이승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완전히 새로운 접근법입니다. 기존 연구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킨 것이죠. 그리고는 다시 칠판으로 가서 더욱 복잡한 구조식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이번에는 3차원 분자 모델까지 손으로 그려가며 설명했습니다. 청중들은 완전히 빠져들었어요. 이승현의 설명은 논리적이면서도 창의적이었거든요. 기존에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관점에서 문제를 바라보고 있었죠. 더욱 놀라운 건 그가 모든 질문에 즉석에서 정확한 답변을 한다는 것이었어요. 마치 그 분야의 전문가처럼 말이죠. 올리비아 교수는 마지막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승현 씨, 아무리 이론이 훌륭해도 실험으로 검증하지 못한다면 의미가 없지 않을까요? 실제로 이 분자를 합성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합성 경로도 제시할 수 있나요? 이것은 상당히 까다로운 질문이었어요. 분자 설계와 실제 합성은 완전히 다른 영역이었거든요. 이승현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칠판으로 갔어요. 합성 경로를 단계별로 그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이 기지를 사용하고 두 번째에서는 무려 8단계에 걸친 복잡한 합성 경로였지만 이승현은 각 단계의 반응 조건과 예상 수율까지 상세하게 설명했어요. 청중들이 숨죽이며 들었습니다. 발표가 끝나자 잠시 정적이 흘렀어요. 그러다가 한 심사위원이 박수를 치기 시작했고 곧 전체 청중이 따라했습니다. 이승현은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지만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어떻게든 해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질의응답 시간에도 여러 전문적인 질문들이 쏟아졌지만 이승연은 모든 것에 정확하게 답변했어요. 오히려 질문을 받을수록 그의 진짜 실력이 드러났죠. 마치 그 분야에서 수년간 연구한 전문가 같았어요. 올리비아 교수는 점점 더 당황스러워했습니다. 발표가 모두 끝나고 심사위원들이 별도의 방으로 가서 심의를 시작했어요. 이승연은 복도에서 결과를 기다렸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최선을 다했다는 생각에 후회는 없었어요. 브래드가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이승연 정말 대단했어. 나는 내가 그런 실력자인 줄 몰랐어. 진심으로 하는 말이었죠. 30분 후 챔버스 학과장이 나와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심사위원들의 만장일치 결정으로 이번 전미 컨퍼런스 대표는 이승연 학생으로 결정되었습니다. 그 순간 이승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드디어 자신의 실력을 인정받는 순간이었거든요. 하지만 올리비아 교수의 표정은 좋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이승연은 정민호 선배와 함께 한식당에서 축하 식사를 했어요. 선배는 정말 자랑스럽다며 축하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경고도 잊지 않았어요. 패터슨 교수가 많이 기분 나빠할 거야. 앞으로 더 조심해야 해. 이승연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이제 더 이상 숨어 있을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진짜 시험은 이제부터 시작일지도 모른다는 생각과 함께 말이죠. 컨퍼런스 발표 다음 날 이승연은 평소보다 일찍 화학과 건물에 도착했습니다. 어제의 성공이 아직도 꿈같이 느껴졌거든요. 복도를 걸으며 몇몇 학생들이 자신을 보는 시선이 달라진 것을 느꼈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그냥 조용한 아시아 학생이었는데 이제는 뭔가 특별한 사람을 보는 눈빛이었죠. 하지만 이승연은 그런 관심이 마냥 좋지만은 않다는 것을 곧 깨닫게 되었어요. 지하 실험실로 내려가자 담당 조교가 심각한 표정으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승연 씨, 잠시 이야기 좀 할까요? 조교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어색함이 있었어요. 사실 패터슨 교수님으로부터 연락이 왔어요. 앞으로 당신의 실험실 사용에 더욱 엄격한 규정을 적용하라고 하시더군요. 이승연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 것 같았거든요. 구체적으로는 어떤 규정인가요? 이승연이 물어보자 조교는 불편한 표정을 지었어요. 실험 장비 사용 전에 반드시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고 사용 시간도 하루 2시간으로 제한된다고 하네요. 그리고 모든 실험 결과를 상세히 보고해야 한다고. 이는 사실상 연구 활동을 거의 불가능하게 만드는 조치였어요. 이승연은 그 순간 올리비아 교수의 의도를 정확히 읽을 수 있었습니다. 점심시간 이승연은 도서관에서 혼자 샌드위치를 먹고 있었어요. 김치볶음밥 대신 간단한 서양 음식으로 바꾼 것이었죠. 더 이상 음식 때문에 눈치 보기 싫었거든요. 그때 브래드가 다가와서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이승연, 어제 정말 대단했어. 그런데 패터슨 교수님이 많이 화나신 것 같던데? 브래드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섞여 있었어요. 왜 그렇게 생각해? 이승연이 물어보자 브래드가 주변을 둘러보더니 목소리를 낮췄어요. 아침에 연구실에서 들었는데 교수님이 내가 어떻게 그런 지식을 가지고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하시더라. 혹시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은 건 아니냐고. 이승연은 어이가 없었습니다. 자신의 실력을 인정하기보다는 부정적으로만 해석하려는 거였어요. 그날 오후 이승연에게 올리비아 교수로부터 이메일이 왔습니다. 제목은 연구 진실성에 관한 면담 요청이었어요. 내일 오후 3시에 연구실로 오라는 내용이었죠. 이승연은 그 이메일을 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피할 수는 없었어요. 정면 승부를 해야 할 때라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오후 이승연은 올리비아 교수의 연구실 문을 두드렸어요. 들어오세요. 안에서 차가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연구실에는 올리비아 교수 외에도 다른 교수 한 명이 더 있었어요. 증인 역할을 하는 것 같았죠. 앉으세요, 이승연 씨. 올리비아 교수의 표정은 어제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냉정하고 적대적이었어요. 어제 발표에 대해 몇 가지 확인하고 싶은 것들이 있어요. 올리비아 교수가 서류를 펼치며 말했습니다. 특히 당신이 인용한 논문들과 계산 결과들 말이에요. 정말로 모든 것을 혼자서 했나요? 이승연은 그 질문에서 모욕감을 느꼈어요. 네, 물론입니다. 모든 계산과 이론적 배경은 제가 직접 연구한 것입니다. 그럼 이 계산 과정을 다시 한번 보여줄 수 있나요? 올리비아 교수가 칠판을 가리켰습니다. 지금 당장 말이에요. 이승연은 망설임 없이 일어섰어요. 칠판 앞에 서서 어제 발표했던 분자 구조를 다시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더욱 상세하게 모든 계산 과정을 단계별로 설명하면서 말이에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승연은 어제보다 더욱 깊이 있는 설명을 했어요. 양자역학적 계산의 세부 과정까지 칠판에 적어가며 증명해 보였죠. 30분 동안 쉬지 않고 설명하는 동안 올리비아 교수와 동석한 교수의 표정이 점점 놀라움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정도 수준이라면 박사과정 학생이 아니라 연구교수 수준이었거든요. 어떻게 학부생이 이런 고급 이론을 알 수 있나요? 올리비아 교수가 여전히 의심스럽다는 표정으로 물었어요. 이승연은 그 순간 더 이상 숨길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사실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화학에 특별한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003년 국제화학 올림피아드에서 금메달을 받았어요. 그 말이 끝나자 연구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국제화학 올림피아드 금메달? 동석한 교수가 놀라며 되물었어요. 그건 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고등학생들만 받을 수 있는 상인데요. 이승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화학 연구에 빠져들었어요. 대학교 입학 후에도 계속해서 최신 논문들을 읽고 연구했습니다. 올리비아 교수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어요. 그럼 왜 지금까지 그 사실을 말하지 않았나요? 올리비아 교수가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이승연은 잠시 망설였지만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오만해 보일까봐 걱정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겸손하게 배우는 자세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숨길 필요가 없을 것 같네요. 그의 목소리에는 조용한 확신이 있었어요. 동석한 교수가 올리비아에게 속삭였습니다. 패터슨 교수, 이 학생을 다시 평가해 봐야 할 것 같은데요. 국제올림피아드 금메달리스트라면 이미 검증된 실력 아닌가요? 올리비아 교수는 입술을 꽉 다물었어요. 자신이 그동안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깨닫기 시작했거든요. 그날 저녁 소식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브래드가 다른 학생들에게 이야기했고 곧 화학과 전체가 알게 되었어요. 조용했던 한국 학생이 국제화학 올림피아드 금메달리스트였다는 사실 말이에요. 복도에서 이승연을 보는 학생들의 시선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존경과 호기심이 섞인 눈빛이었어요. 다음 날 챔버스 학과장이 이승연을 개인적으로 불렀습니다. 자네 이야기 들었네. 왜 진작 말하지 않았나? 챔버스 교수는 아쉬움이 섞인 표정이었어요. 만약 처음부터 알았다면 훨씬 더 좋은 기회들을 제공할 수 있었을 텐데 말이야. 이승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숨기지 않겠습니다. 그럼 이제 연구실 재배정을 해야겠군. 챔버스 교수가 말했습니다.
자네 같은 인재가 지하 실험실에 있을 이유는 없어. 어느 연구실을 희망하나? 이승현은 잠시 생각했어요. 사실 패터슨 교수 연구실에서 일하고 싶습니다. 그 말에 챔버스 교수가 놀랐어요. 정말? 그녀와 그동안 갈등이 있었는데도? 네, 저는 그 연구 분야에 정말 관심이 많습니다. 그리고 패터슨 교수님도 실력 있는 분이시잖아요. 서로 오해가 있었을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승연의 대답에 챔버스 교수가 감탄했어요. 자네 같은 마음가짐이라면 분명 좋은 연구자가 될 거야. 알았네. 패터슨 교수와 이야기해 보겠네. 그날 오후 올리비아 교수는 자신의 연구실에서 깊은 고민에 빠져 있었어요. 챔버스 학과장으로부터 이승연을 받아들이라는 권유를 받았거든요. 하지만 자존심이 상했어요. 그동안 자신이 그를 얼마나 무시하고 차별했는지 모두가 알고 있었으니까요. 이제 와서 어떻게 그를 받아들일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죠. 저녁 늦게 이승연은 정민호 선배와 만났습니다. 선배는 그의 소식을 듣고 정말 자랑스럽다고 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걱정도 표했습니다. 이제 모든 사람이 너를 주목하고 있어. 더 큰 책임감을 가져야 해. 그리고 패터슨 교수와의 관계도 조심해야 하고. 이승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패터슨 교수 연구실에 들어갈 거야? 정민호 선배가 의외라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이승연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네, 그래야 한다고 생각해요. 피하는 건 해결책이 아니니까요. 그리고 저는 정말로 그 분야 연구를 하고 싶어요. 선배는 그의 의지를 보고 더 이상 말리지 않았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올리비아 교수로부터 이메일이 왔어요. 면담 요청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연구실 입실에 관한 내용이었어요. 이승연은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이제는 자신 있게 마주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숨어있던 자신이었지만 이제는 당당하게 맞설 수 있었거든요. 그날 밤 이승연은 어머니께 영상 통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의 달라진 표정을 보고 무슨 좋은 일이 있었냐고 물었어요. 이승연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엄마. 드디어 제 진짜 모습을 보여줄 수 있게 됐어요. 어머니는 기뻐하시면서도 몸조리를 잘하라고 당부하셨어요. 그 모습을 보며 이승연은 더욱 확실한 목표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승연은 아직 모르고 있었어요. 올리비아 교수가 그를 받아들이기로 한 이유가 단순히 학과장의 압력 때문만은 아니라는 것을. 그녀에게는 더 큰 계획이 있었거든요. 천재라고 불리는 그 한국 학생을 완전히 굴복시킬 수 있는 방법 말이에요. 진정한 대결은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월요일 오전 9시 이승연은 올리비아 교수 연구실 앞에 서 있었습니다. 문에 붙어 있는 명패를 보니 이제 정말 이곳의 일원이 된다는 실감이 났어요. 지난 몇 개월간 꿈꿔왔던 순간이었지만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문을 두드리자 안에서 들어오라는 목소리가 들렸어요. 올리비아 교수는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고 그의 모습을 보자 잠시 표정이 굳어졌죠. 앉으세요, 이승연 씨. 올리비아 교수의 목소리는 이전보다 조금 정중했지만 여전히 어색함이 묻어났어요. 우선 우리 연구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하지만 이곳에는 엄격한 규칙들이 있다는 걸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교수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첫 번째 규칙은 모든 연구 진행 사항을 매주 상세히 보고하는 것입니다. 올리비아 교수가 서류를 건네며 말했어요. 두 번째는 다른 연구실과의 협력이나 외부 발표는 반드시 제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승연은 점점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른 학생들에게는 이런 엄격한 규칙을 적용하지 않았거든요. 연구실 투어를 시작하겠습니다. 올리비아 교수가 일어서며 말했어요. 연구실은 최신 장비들로 가득했습니다. 핵자기 공명 분광기, 질량 분석기, X선 회절 장치까지 이승연이 꿈꿔왔던 모든 장비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올리비아 교수의 설명은 차가웠습니다. 이 장비들은 모두 예약제로 운영됩니다. 특히 새로운 학생은 충분한 훈련 후에야 사용할 수 있어요. 그때 브래드가 다가왔습니다. 이승연, 정말 우리 연구실에 오게 됐구나. 환영해. 그의 인사는 진심으로 들렸어요. 지난주 발표 이후 브래드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거든요. 이제는 이승연을 동등한 연구자로 인정하는 것 같았죠. 고마워, 브래드. 잘 부탁해. 이승연도 자연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오후에 첫 번째 연구 미팅이 있었어요. 연구실 전체 학생들이 모여서 각자의 진행 상황을 발표하는 자리였습니다. 이승연은 가장 마지막 순서였어요. 다른 학생들의 발표를 들으면서 이 연구실의 수준을 파악할 수 있었죠. 상당히 높은 수준이었지만 동시에 한계도 보였어요. 모두가 비슷한 접근법을 사용하고 있었거든요. 이승연 씨 차례입니다. 올리비아 교수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앞으로 어떤 연구를 하고 싶은지 설명해 주세요. 이승연은 일어서서 준비해온 자료를 꺼냈습니다. 지난 컨퍼런스에서 발표했던 내용을 더욱 발전시킨 연구 계획이었어요. 첫 번째 슬라이드를 보여주자 연구실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제가 제안하는 연구는 기존 패러다임을 완전히 뒤바꾸는 것입니다. 이승연이 설명을 시작했어요. 현재 유기 반도체 연구의 근본적 한계를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분자 설계 전략이죠. 말을 할수록 다른 학생들의 눈빛이 빛났어요. 심지어 박사과정 고학년 학생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집중했습니다. 하지만 올리비아 교수의 반응은 달랐어요. 흥미로운 아이디어지만 너무 이상적이에요. 실제로 구현하기에는 위험 부담이 큽니다. 우리 연구실은 안정적이고 검증된 연구를 추구하거든요. 이승연은 그 말을 듣고 실망했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교수님, 혁신 없이는 진정한 발전이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먼저 기초적인 연구부터 시작해 보세요. 올리비아 교수가 다른 서류를 내밀었어요. 브래드가 진행 중인 프로젝트의 보조 역할입니다. 데이터 정리나 문헌 조사 같은 일이죠. 이승연은 그 순간 자신이 또다시 보조 역할로 밀려나고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하지만 일단은 참기로 했습니다. 다음 몇 주 동안 이승연은 브래드의 연구를 도왔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놀라운 발견을 했어요. 브래드가 진행하던 실험에 심각한 오류가 있었던 거예요. 데이터 해석이 완전히 잘못되어 있었죠. 이승연은 고민했습니다. 이걸 지적해야 할까? 아니면 모른 척해야 할까? 브래드, 잠깐 이 데이터 좀 볼까? 이승연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여기 스펙트럼 분석에서 피크 해석이 조금 다를 수 있을 것 같은데. 브래드가 다가와서 화면을 봤습니다. 어떤 부분이야? 이승연은 상세하게 설명해 주었어요. 그러자 브래드의 표정이 놀라움으로 바뀌었죠. 맞네. 내가 완전히 잘못 해석했구나. 브래드가 감탄했어요. 이런 걸 어떻게 알아챘어? 이승연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스펙트럼 해석은 학부 때부터 많이 해봤거든요. 그 순간 브래드는 이승연의 진짜 실력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어요. 고마워, 이승연. 정말 큰 도움이 됐어. 그 소식은 곧 올리비아 교수에게도 전해졌습니다. 브래드가 몇 개월간 고민하던 문제를 이승연이 단숨에 해결해 준 것이었어요. 올리비아 교수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이승연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지만
동시에 자신의 권위가 흔들리는 것 같았거든요. 그녀는 더 강한 시험대에 이승연을 올려놓기로 결심했어요. 다음 주 미팅에서 올리비아 교수가 발표했습니다. 이승연 씨에게 특별한 과제를 주겠습니다. 다음 달 국제학술대회에서 우리 연구실을 대표해서 발표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완전히 새로운 연구 결과를 내놓아야 합니다. 연구실 전체가 조용해졌어요. 한 달 안에 새로운 연구 결과를 낸다는 건 거의 불가능했거든요. 이승연은 그 조건을 듣고 올리비아 교수의 의도를 정확히 읽었어요. 자신을 실패하게 만들려는 함정이었죠. 하지만 그는 당당하게 대답했습니다. 좋습니다. 해보겠습니다. 그 순간 연구실 분위기가 긴장으로 가득했어요. 다른 학생들도 이것이 단순한 과제가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그날 밤부터 이승연은 거의 연구실에서 살다시피 했습니다. 새로운 분자 합성 실험을 시작했어요. 그가 예전부터 구상해왔던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실제로 구현해보기 시작한 것이었죠. 밤늦게까지 실험하고 새벽에 데이터를 분석하는 일이 반복되었어요. 2주가 지났을 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승연의 실험이 성공을 거둔 것이었어요. 새로운 분자 구조를 합성하는 데 성공했고 그 성능은 기존 소재보다 30%나 뛰어났습니다. 브래드를 비롯한 다른 학생들이 그 결과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론적으로만 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것이 실제로 구현된 거였거든요. 올리비아 교수에게 중간 보고를 했을 때 그녀의 표정은 복잡했어요. 놀라움과 당황, 그리고 약간의 두려움이 섞여 있었죠. 정말로 이걸 한 달 만에 해낸 건가요? 네, 교수님. 이승연의 대답은 확신에 차 있었어요. 여기 모든 실험 데이터와 분석 결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올리비아 교수는 여전히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데이터에 오류가 있을 수 있어요. 다시 한번 검증해 보세요. 외부 기관에서 추가 분석을 받는 것도 좋겠고요. 이승연은 그 요구도 받아들였습니다. 며칠 후 외부 분석 결과도 동일하게 나왔어요. 이승연의 연구가 완벽하다는 것이 증명된 거였죠. 드디어 학술대회 발표 당일이 다가왔습니다. 이번에는 국내가 아닌 국제학술대회였어요. 세계 각국에서 온 화학 전문가들이 모이는 자리였죠. 이승연은 자신 있게 무대에 올랐습니다. 이제 더 이상 숨을 이유가 없었거든요. 발표가 시작되자 청중들이 점점 집중하기 시작했어요. 30분간의 발표가 끝나자 청중석에서 폭발적인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여러 저명한 교수들이 줄을 서서 질문했어요. 어떻게 이런 아이디어를 생각해냈는지, 언제부터 이 연구를 해왔는지,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인지. 이승연은 모든 질문에 완벽하게 답변했습니다. 학술대회가 끝난 후 여러 대학에서 이승연에게 연락이 왔어요. 하버드, MIT, 스탠포드 같은 명문대에서 박사 후 연구원이나 심지어 교수직까지 제안하는 곳도 있었죠. 이승연은 하루아침에 세계적인 주목을 받는 신진 연구자가 되어 있었어요. 올리비아 교수는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깊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자신이 그동안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깨닫기 시작했거든요. 진짜 천재를 알아보지 못하고 차별했던 자신이 부끄러웠어요. 이제 와서 어떻게 그에게 사과할 수 있을지 고민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이미 늦어버린 것 같았어요. 이승연은 이제 자신보다도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고 있었거든요. 국제학술대회가 끝난 지 일주일 후 이승연은 연구실에서 혼자 늦은 밤까지 실험 정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세계적인 주목을 받게 되었지만 정작 그의 마음은 복잡했어요. 어머니로부터 온 최근 소식이 좋지 않았거든요. 병세가 더욱 악화되었다는 연락을 받은 상태였죠.
그때 연구실 문이 열리며 올리비아 교수가 들어왔습니다. 아직도 여기 있었네요. 올리비아 교수의 목소리는 예전과 달랐어요. 차가움 대신 어색한 부드러움이 있었죠. 이승연은 고개를 들어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네, 교수님. 정리할 게 좀 있어서요. 올리비아 교수는 잠시 망설이더니 의자에 앉았어요. 이야기 좀 할까요? 개인적인 이야기 말이에요. 이승연은 손을 멈추고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올리비아 교수의 표정에는 지금까지 본 적 없는 진지함이 있었어요. 우선 사과부터 하고 싶어요. 올리비아 교수가 조용히 말을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당신을 대하는 제 방식이 잘못되었어요. 편견과 오만함 때문에 정말 훌륭한 인재를 알아보지 못했죠. 이승연은 그 말을 듣고 놀랐어요. 올리비아 교수가 이렇게 솔직하게 사과할 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교수님, 괜찮습니다. 이미 지난 일이에요. 하지만 올리비아 교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지 않아요. 저는 학자로서, 교육자로서 해서는 안 될 일을 했어요. 당신의 능력이 아닌 편견으로 판단했죠.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올리비아 교수가 다시 입을 열었어요. 솔직히 처음에는 당신이 부러웠어요. 하버드를 나오고 교수가 되었지만 사실 저에게는 콤플렉스가 있었거든요. 집안 배경 때문에 기회를 얻었다는 소문을 들을 때마다 스스로 의심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 특히 뛰어난 사람들을 보면 위축되었죠. 이승연은 그제야 올리비아 교수의 행동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자신감 없는 사람이 보이는 방어적 태도였던 거죠. 교수님도 나름의 어려움이 있으셨군요. 올리비아 교수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변명이 될 수는 없지만요. 당신 같은 진짜 천재 앞에서 제 초라함이 드러나는 게 두려웠어요. 그런데 궁금한 게 있어요. 올리비아 교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당신 정도 실력이면 한국에서도 충분히 성공할 수 있었을 텐데 왜 굳이 여기까지 와서 이런 어려움을 겪으면서 공부하고 있는 건가요? 이승연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그동안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던 진짜 이유였거든요. 이승연은 잠시 망설였지만 이제는 말해도 될 것 같았어요. 사실 어머니 때문입니다. 올리비아 교수가 더 자세히 듣고 싶다는 표정을 지었죠. 어머니가 희귀병에 걸리셨어요. 한국에서는 치료법이 없다고 해서 미국의 연구진들과 협력해서 새로운 치료법을 개발하는 게 목표였어요. 올리비아 교수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럼 당신이 화학을 연구하는 이유가? 네, 맞습니다. 이승연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머니의 병을 치료할 수 있는 새로운 약물을 개발하고 싶어요. 그래서 유기화학, 특히 생체 활성 분자 설계에 관심을 가지게 된 거죠. 올리비아 교수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이기적이었는지 깨달았거든요. 그럼 지금까지의 성취들도 모두 네, 어머니를 위해서였어요. 이승연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났습니다. 국제올림피아드도 학부 논문도 그리고 지금의 연구도 모두 그 목표를 향한 과정이에요. 언젠가는 꼭 어머니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싶어요. 올리비아 교수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어머니 병세는 어떠신가요? 올리비아 교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이승연의 표정이 더욱 어두워졌습니다. 최근에 더 악화되셨어요. 한국 의사들은 몇 개월 정도라고. 그래서 더욱 급해졌어요. 빨리 성과를 내야 하는데 시간이 부족할 것 같아서요. 그 말을 듣고 올리비아 교수는 자신이 그동안 얼마나 잔인했는지 깨달았어요. 그런 절박한 상황에서도 당신은 저에게 원망하지 않았네요. 올리비아 교수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오히려 제 연구실에 오고 싶다고 했고 항상 정중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나요? 이승현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화내거나 원망한다고 상황이 바뀌지는 않으니까요. 그 시간에 연구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았어요. 올리비아 교수는 그 대답을 듣고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자신보다 훨씬 어린 학생이 이렇게 성숙할 수 있다니 믿기 어려웠어요. 저는 정말 부끄러워요. 당신 같은 사람을 차별하다니. 앞으로는 제가 당신을 도와야죠. 어머니를 위한 연구에 우리 연구실의 모든 자원을 지원하겠어요. 이승현은 그 제안에 놀랐어요. 정말인가요? 네, 진심입니다. 올리비아 교수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고 있는 의학 연구진들과의 네트워크도 소개해 드릴게요. 당신의 화학 지식과 그들의 의학적 경험이 만나면 분명 좋은 결과가 있을 거예요. 다음 날부터 연구실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올리비아 교수는 이승현을 위해 특별 프로젝트 팀을 구성했어요. 브래드를 비롯한 다른 학생들도 기꺼이 도움을 주겠다고 나섰죠. 모두가 이승현의 진짜 목표를 알게 된 후 그를 더욱 존경하게 되었거든요. 일주일 후 올리비아 교수는 약속대로 의학 연구진들과의 미팅을 주선했어요. 존스 홉킨스 병원의 희귀질환 전문의와 화상 회의를 했습니다. 의사는 이승현의 어머니 병에 대한 자료를 검토한 후 말했어요. 흥미롭게도 당신이 최근에 개발한 분자 구조가 이 질병 치료에 응용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정말인가요? 이승현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물론 추가 연구가 필요하지만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요. 의사가 확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만약 당신이 개발한 분자를 바탕으로 신약을 만든다면 어머니뿐만 아니라 같은 병을 앓는 다른 환자들도 도울 수 있을 거예요. 그날 밤 이승현은 어머니께 화상 통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니는 여전히 많이 약해 보였지만 아들의 밝은 표정을 보고 미소를 지었어요. 승현아, 무슨 좋은 일이 있었니? 네, 엄마. 정말 좋은 소식이 있어요. 이승현은 최근 있었던 일들을 설명했습니다. 그 교수님이 그렇게 도와주신다고? 어머니가 놀라며 물었어요. 네, 이제는 정말 좋은 분이세요. 처음에는 오해가 있었지만 지금은 저를 가족처럼 대해주세요. 어머니는 기뻐하시면서도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너무 무리하지는 마라. 엄마는 내가 건강한 게 가장 중요해. 엄마, 꼭 나을 거예요. 이승현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제는 혼자가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도와주고 있거든요. 어머니는 아들의 말을 듣고 눈물을 흘렸어요. 기쁨의 눈물이었죠. 우리 아들이 이렇게 훌륭하게 자랐구나. 한 달 후 첫 번째 임상전 실험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승현이 개발한 분자가 실제로 치료 효과를 보였어요. 아직 초기 단계이지만 희망적인 결과였죠. 올리비아 교수는 이승현과 함께 그 결과를 확인하며 말했어요. 축하해요. 정말 대단한 성과예요. 하지만 이승현은 겸손했습니다. 아직 갈 길이 멀어요. 실제 임상시험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하고요. 올리비아 교수가 그의 어깨를 토닥였어요. 하지만 가장 어려운 첫걸음을 뗀 거예요. 그리고 당신에게는 이제 든든한 동료들이 있잖아요. 그날 저녁 연구실 전체가 이승현의 성과를 축하하는 작은 파티를 열었어요. 브래드가 건배사를 했습니다. 이승현, 내가 우리에게 진정한 연구자의 모습이 무엇인지 보여줬어. 어머니를 위한 너의 사랑과 헌신이 우리 모두에게 영감을 줬어요. 모두가 박수를 쳤습니다. 올리비아 교수도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저도 한 말씀 드리고 싶어요. 이승현은 저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었습니다. 진정한 학자는 지식이 아니라 마음으로 만들어진다는 것을요.
그리고 편견이 얼마나 위험한지도 깨달았어요. 앞으로는 모든 학생을 이승현처럼 대하겠다고 약속드려요. 파티가 끝나고 이승현과 올리비아 교수가 마지막에 남았습니다. 올리비아 교수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당신 덕분에 저도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었어요. 정말 고마워요. 이승현도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저도 교수님 덕분에 많이 배웠어요. 갈등이 있었지만 그 과정에서 더 성장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둘 사이의 오해와 갈등은 완전히 해소되었습니다. 이제는 같은 목표를 향해 함께 걸어가는 동료가 된 것이었어요. 하지만 이승현의 진짜 도전은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어머니를 구하기 위한 마지막 단계가 남아 있었거든요. 6개월 후 이승현은 인천공항에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FDA 임상시험 승인서와 신약 특허 서류가 들려 있었어요. 드디어 어머니를 위한 치료제가 완성된 것이었습니다. 지난 몇 개월간 올리비아 교수와 의료진들과의 협력으로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거든요. 공항 출구에서 정민호 선배가 반갑게 손을 흔들고 있었어요. 승현아, 정말 대단해. 선배가 달려와서 포옹했습니다. 전 세계 뉴스에서 내 이야기가 나오던데 한국 학생이 개발한 희귀병 치료제가 미국에서 승인받았다고. 이승현은 수줍게 웃었어요. 혼자 한 일은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도와주셨거든요. 하지만 선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겸손하긴. 내가 처음 시작하지 않았다면 불가능한 일이었어. 병원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 이승현은 지난 1년을 돌이켜봤어요. 차별과 무시로 시작된 미국 생활이었지만 결국에는 꿈을 이룰 수 있었거든요. 더 중요한 건 그 과정에서 진정한 스승과 동료들을 만날 수 있었다는 것이었죠. 올리비아 교수는 이제 그의 가장 든든한 지원자가 되어 있었어요. 병실 문을 열자 어머니가 침대에 누워 계셨습니다. 많이 야위셨지만 아들을 본 순간 환한 미소를 지었어요. 승현아, 정말 왔구나. 이승현은 어머니 곁으로 달려가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저 왔어요. 그리고 좋은 소식 가져왔어요. 어머니의 눈에 기대와 걱정이 함께 어려 있었어요. 엄마, 이제 나을 수 있어요. 이승현이 서류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제가 개발한 치료제가 정식 승인받았어요. 임상시험에서 90% 이상의 환자가 완치되었거든요. 어머니는 그 말을 듣고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정말이야? 우리 아들이 정말 해낸 거야? 다음 날부터 치료가 시작되었습니다. 이승현이 개발한 신약을 투여받은 어머니는 놀라운 회복세를 보였어요. 일주일 만에 기력이 돌아오기 시작했고 한 달 후에는 직접 걸어서 병원 복도를 산책할 수 있게 되었죠. 담당 의사도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빠른 회복은 처음 봐요. 정말 기적 같은 약이에요. 그 소식은 곧 미국에도 전해졌어요. 올리비아 교수는 화상통화로 이승현에게 축하 인사를 건넸습니다. 정말 축하해요, 이승현. 당신이 해낸 일은 단순히 어머니를 구한 게 아니라 수많은 환자들에게 희망을 준 거예요. 화면 너머로 올리비아 교수의 진심 어린 기쁨이 느껴졌어요. 교수님도 고마워요. 올리비아 교수님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거예요. 이승현이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올리비아 교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모든 건 당신의 재능과 끈기, 그리고 어머니를 향한 사랑이 만들어낸 기적이에요. 저는 늦게나마 도움을 드린 것뿐이죠. 그때 브래드도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이승현, 여기 연구실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 모든 학생들이 너를 롤모델로 삼고 있거든. 진정한 연구자가 무엇인지 보여줬어. 이승현은 부끄러워하며 손을 흔들었어요. 과찬이에요.
저는 그냥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3개월 후 어머니는 완전히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정기 검사에서도 병의 흔적을 전혀 찾을 수 없었어요. 의사는 완치 판정을 내렸습니다. 그날 밤 이승연은 어머니와 함께 한강공원을 걸었어요. 오랜만에 함께하는 산책이었죠. 승연아, 정말 고마워. 내가 아니었다면 엄마는. 어머니가 말을 잇지 못했어요. 엄마, 괜찮아요. 이승연이 어머니 어깨를 감싸며 말했습니다. 이제 건강하시잖아요.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어머니는 아들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내가 이렇게 훌륭한 사람으로 자란 게 엄마는 가장 자랑스러워. 돈이나 명예보다 사람을 구하는 일을 선택한 너 말이야. 한편 미국에서는 이승연의 이야기가 큰 화제가 되고 있었어요. 차별받던 아시아 학생이 세계를 놀라게 한 신약을 개발했다는 스토리였죠. 여러 언론에서 인터뷰 요청이 쏟아졌고 펜실베이니아 대학교에서는 그를 명예박사로 추대하겠다는 제안도 나왔어요. 올리비아 교수는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깊은 성찰에 빠졌습니다. 자신의 편견이 얼마나 위험했는지 그리고 진정한 교육자가 무엇인지 깨닫게 되었거든요. 그녀는 학과 교수들을 모아놓고 특별 강연을 했어요. 우리 모두 이승연으로부터 배워야 합니다. 겉모습이나 배경이 아닌 본질을 보는 눈을 길러야 해요. 챔버스 학과장도 이 일을 계기로 학과 정책을 대폭 개선했습니다. 모든 학생들에게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고 다양성을 존중하는 문화를 만들어가기 시작했어요. 이승연의 이야기는 단순한 개인의 성공담이 아니라 교육계 전체에 큰 변화를 가져온 것이었죠. 6개월 후 이승연은 다시 미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번에는 포스닥 연구원이 아닌 조교수로서였어요. 여러 명문대에서 제안이 왔지만 그는 펜실베이니아 대학교를 선택했습니다. 올리비아 교수와 함께 더 많은 희귀병 치료제를 개발하고 싶었거든요. 공항에서 올리비아 교수가 그를 마중 나와 있었어요. 돌아온 걸 환영해요. 이승연 교수님. 이제는 동료로서 함께 일하게 되었네요. 이승연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교수님,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함께 더 많은 사람들을 도와요. 첫 출근 날 이승연의 연구실에는 전 세계에서 온 학생들이 지원서를 들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 중에는 아시아계 학생들이 많았죠. 이승연은 그들을 보며 예전의 자신을 떠올렸습니다. 모두 안으로 들어오세요. 출신이나 배경은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배우고자 하는 열정과 남을 돕고자 하는 마음이에요. 한 중국계 학생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교수님, 저희 같은 외국 학생들도 정말 공정하게 대해 주실 건가요? 이승연은 그 학생을 따뜻하게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물론이에요. 저도 여러분과 같은 길을 걸어왔거든요. 어려움이 있으면 언제든 말하세요. 함께 해결해 나갈게요. 그날 저녁 이승연은 올리비아 교수와 함께 저녁 식사를 했어요. 레스토랑에서 올리비아 교수가 말했습니다. 당신 덕분에 저도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제는 모든 학생들을 평등하게 대하고 그들의 잠재력을 믿으려고 해요. 이승연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게 바로 진정한 교육이죠. 1년 후 이승연의 연구실에서는 또 다른 혁신적인 치료제가 개발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알츠하이머 치료제였어요. 그의 연구팀에는 다양한 국적의 학생들이 있었고 모두가 하나의 목표를 향해 협력했죠. 진정한 다양성과 포용의 힘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사례였어요. 어느 날 브래드가 이승연을 찾아왔습니다. 이제는 성공한 박사가 된 그였어요. 이승연, 내 덕분에 내 인생이 바뀌었어. 너를 보면서 진정한 연구자의 자세가 무엇인지 배웠거든. 이제 나도 내처럼 의미 있는 연구를 하고 있어.
이승현은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그해 말, 이승현은 노벨 화학상 후보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지하 실험실에서 차별받던 학생이었는데, 이제는 세계가 주목하는 과학자가 된 것이었죠. 하지만 그에게 가장 소중한 건 여전히 어머니의 건강한 모습과 학생들의 성장하는 모습이었어요. 시상식장에서 이승현은 수상 소감을 발표했습니다. 이 상을 받을 수 있게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처음에는 갈등이 있었지만 나중에는 가장 큰 지원자가 되어주신 올리비아 패터슨 교수님께 깊은 감사를 드려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모든 일의 시작인 제 어머니께 이 상을 바칩니다. 객석에서 올리비아 교수가 눈물을 흘리며 박수를 쳤습니다. 그 옆에는 한국에서 온 이승현의 어머니가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아들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차별과 편견으로 시작된 이야기가 마침내 용서와 성장, 그리고 희망의 메시지로 끝을 맺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밤 파티에서 이승현과 올리비아 교수가 마지막 인사를 나누었어요. 정말 긴 여정이었네요. 올리비아 교수가 감회에 젖어 말했습니다. 이승현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네, 하지만 가장 소중한 것들을 얻을 수 있었어요. 진정한 스승, 동료들, 그리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다는 희망 말이에요. 두 사람의 우정은 이제 영원히 계속될 것이었습니다. 오늘 영상 괜찮았나요? 아쉬웠던 부분까지 댓글로 편히 알려주세요. 항상 더 나은 영상을 제작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